이번 시간에 현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한 대형 제조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40대 작업자가 무거운 배관을 절단하던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만 4건이 넘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구조적 실패와 무관심의 결과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법조문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안전사항과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학습 목표를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 책임자와 관리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법이죠. 따라서 현장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전략을 결정하는 경영진까지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1년 정부청사 시설에서 작업 중이던 한 하청 노동자가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조정하다 0.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 장비나 보호구도 없었고 작업자는 개인 보호구 미착용,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교육 미실시, 그리고 작업 계획서 등 기본 서류조차 빠진 채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전환하고 조직 내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봐야 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현장의 위험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법의 구조, 적용 범위, 의무 주체, 처벌 수준 등을 비교하고 실제 현장에서 두 법이 어떻게 연계되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무 주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즉 법인 사업주나 개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보다 더 넓게 개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포함됩니다. 형식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안전 노트.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에 대한 형벌이 아닌 사고 이전의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즉,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경영진이 무엇을 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중심의 행위 규제에 머무른 한계를 보완하고 경영 책임자의 리더십과 관리 시스템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